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정체성 논쟁이 한 일주일 벌어졌었어요. 이게 도대체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냐 그래서 전륜도 나옵니다. 뭐 전륜도 나오고 이제 뭐 삐윤은 뭡니까? 삐졌다. 윤석열이 삐졌다. 비윤이 아니라 삐윤. 네. 그러니까 도대체 한동훈의 정체성이 뭐며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당권 잡으러 나왔냐에 대해서 이 추론이 분분하다가 최소한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내서 범보수 진영은 일단 결론 내렸어요. 자기 살려고 나왔구나. 이거는 뭐 윤석열하고 싸우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살려고 나왔다고 이제 판단할 대목이 드러나 버렸죠. 이거는 좀 보수 입장에서 깜짝 놀랐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내용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과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죠. 저쪽 맨날 범죄자라고 그냥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재명 조국돼서 범죄자라고 입에 달고 살았고 그리고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한동훈처럼 입을 나불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원래는 검사가 요청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그러면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행정부의 국무요원으로서 검사가 요청한 거를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무부 소속의 외청이니까 보고 들어온 거를 이렇게 그냥 읽는 거죠. 일종의 대독 같은. 전달. 이건 왜냐하면은 이 검사 동일체 그러는데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아니죠. 행정부의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법무장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읽었습니다. 그냥 시켜준 대로. 감정 없이. 최대한 감정을 빼고 이 딱딱하게 읽은 거 재미없게.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건국일에 한동훈만 유일하게 자기가 써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법무장관은 수사자를 보면 안 돼요. 그냥 체포 동의안 이것만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죠. 자기가 직접 썼다는 얘기는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봤다는 얘기고 거의 지휘까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치 법정 구형을 때리듯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두 번에 대한 체포 동의안 낼 때 한동훈이는 거의 법정 구형 때리는 수준으로 해서 아예 이재명을 앞에 두고 이건 자범이 아니라 중범죄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이제 수사 검사가 들어올 때도 있고 공판 검사가 할 때도 있는데 공판 검사도 아닌 수사 검사가 직접 와서 하는 것처럼 국회에서도 그랬다. 들어와서 자기가 구형을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전례가 또 이 사람이 특검 때도 한동훈이가 그때 박근혜를 구형 때리면 안 되는데 왜 자기가 나가가지고 박근혜 구형 때리고 이렇게 사실상 법 위반으로 평가를 해요. 그 당시 변호사들 얘기는. 두 번에 걸쳐서 법 위반을 떠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때도 그랬었고 법무장관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수십 번을 떠들었어요. 수십 번. 그랬죠. 자, 그리고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조 심판론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하자. 그리고 범죄자 심판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조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대표 되면은 이재명하고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그랬더니 답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라면 내가 대표가 되면 감옥에 보내겠다. 박살내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그런 얘기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 이번에도 지금 답변한 게 자,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범죄자에 대한 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상식이 흔들린 건 아니다. 그러면 범죄자 잡아야죠. 그게 한동훈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정치를 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 상대방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하겠다.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하고 다르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범죄자라는 것은 총선 승리로 범죄가 벗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법적 판단이 수사도 하고 있고 재판도 하고 있는데 총선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은 총선이 끝났으니까 범죄를 다 무효화하고 대화를 하는 데까지는 뭐 몰라도 나는 설득 당하겠다 이 표현이 정말 딱 꽂혀요. 이런 표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아니 이 사람뿐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은 나 저 상대방한테 설득 당하겠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귀를 열고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음을 열겠다. 마음을 열고 설득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설득을 당하겠다고 꽂아버렸어요. 이 표현은 이거는
항복선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거는. 아니 그러면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항복하겠다는 게 누구한테 이재명 조국이에요. 네. 왜 항복을 해요? 이재명 조국이에요. 왜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당연하다 전 정치 아닌가 하니까 지금 이 인터뷰의 가장 핵심은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떠들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설득 당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는 총선 때는 전쟁 같은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당신들을 걸고 넘어졌다 2조 심판으로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 범죄자라고 떠든 건 선거 때만 떠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때만 떠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선거는 무슨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선거 때만 떠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1년 6개월 내에 떠들었다가 하여튼 그건 이제 선거로 퉁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그러면 변 대표님 말씀처럼 이재명 조국하고 잘 지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건 뭐 메시지로 확실히 드러나요? 네, 드러났죠. 왜 잘 지내고자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한동훈 특검법이랑 김영철 탄핵에 지금 겁을 잔뜩 먹은 게 아니겠냐. 이게 실제로 김영철 특검은 제가 가장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성격은 실제로 만약에 김영철 탄핵에 들어가서 현재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만약에 장시호가 나오고 연결된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한동훈은 죽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지난번처럼 입법 청문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 출석을 강제하고 그래서 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텔레비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동훈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나왔을 때 네. 100% 장시호는 위증교사 당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위증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장시호가 위증교사를 한동훈이나 김영철에게 당했다고 얘기 안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건 10년 이상의 모해 위증 혐의이기 때문에 장시호는 한동훈이나 김영철이 나한테 강요를 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의뢰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거다. 그러면 사실상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장시호는. 네네. 그러니까 장시호만 나오면은 이거는 한동훈은 거의 정치적이면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으려고 지금 난리버섯을 친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네네. 그리고 한동훈 특검은 제가 볼 때는 김영철 탄핵보다는 10분의 1 정도밖에 파괴력은 없는데 네. 정말 정치적으로 개망신 당할 수준의 것들이죠. 정치적으로. 뭐 진행되면 네, 진행되면은 일단 그 애만 보는 게 아니라 애 주변의 사람들 입시 부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국 때에서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유사한 거나 더 많이 한 범죄를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개망신 당하기 딱 좋은 거고. 그리고 사회는 또 정청래 위원장이 보고. 아니 근데 그건 아예 특검은 들어가 버릴 거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 돼버려요. 입법 청문회 같은 거 청문회에서 이제 망신 당하고 수사가 들어갈 거고. 네네. 그리고 저 손준성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법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고 네. 정말로 이 위증 교사보다는 큰 건 아닌데 그래도 한 3, 4년은 될 수 있는 정도니까. 네. 그럼 한동훈 특검이 진행되고 김영철 탄핵이 진행되면 한동훈 뭘 할 수 있습니까? 밖에 있을 때.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방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조국 쪽은 한동훈은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한동훈 잡겠다는 거고 또 하필이면 지금 보수가 또 한동훈 잡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김영철 탄핵은 한동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화영 지사의 그 위증교사 문제랑 같이 맞물린 건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 쪽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동훈 딱 걸렸잖아요.